네,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교수입니다. 현재 이 제주반도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빠졌어요.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추세가 꺾였다. 그냥 꺾여버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를 놓고 보면 지금 60일선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만큼 이 기대감과 그리고 이 재료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거는 다 선반영 돼가지고 다 소진이 됐어요. 끝났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번 더 이 시점이 올 겁니다. 네,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마크를 좀 해놨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찍어서 올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제주반도체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많이 빠지면은 이 반등이 나와지려고 하면은 이 15,000원대까지는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와질 겁니다. 돈 생길 때마다 물타기 한다?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 재산을 다 몰아박아 넣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여기 꼭대기에 있다가 물 타서 평단가를 한 2만 원, 2만 3천 원, 2만 3천 원, 뭐 2만 2천 원 이렇게 평단가를 낮춰놨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평단가 낮춰놓은 가격에서 또 어때요?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진다라고 했을 때 대비했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괜찮으실까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주반도체 버틸 수 있으면 버텨도 돼요. 왜냐면 반등이 올 겁니다. 찍고선 올라가는 구간이 올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이 오면은 많이 올라가면은 여기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25,000원 선. 25,000원까지도 올라갈 것 같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 오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체크를 했죠. 네, 빠르면은 이 16,600원, 늦어도 15,000원에서 12,500원에서 15,000원 요 사이에는 반등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 그 분석으로 해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반드시 이 자리가 왔을 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버티는 시간 동안에 비중이 얼만큼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계속 물 타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61선 밑에 캔들이 이 가격 그 깨진 자리를 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손해를 많이 봐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탈 자리 절대로 아니고, 기다릴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반등이 반드시 와서 여기까지는 올 거지만,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비중을 여기 제주반도체에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제가 분명히 계속 얘기해드렸는데 이 23,000원대부터 해서 여기 찍었을 때 있죠. 여기 이 찍었을 때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여기 이날 5월 29일 날 24,300원까지 올라갔었죠. 네, 이때 올라갔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그래서 제가 23,000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3,000원이 오면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번 아직까지는 괜찮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제주반도체 너무 대견한 게 거래량 없이 꿋꿋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횡보 구간을 이어지면서 박스가 나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중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좋은 종목들 많고 솔직히 AI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놓고 갈 수는 없어요. 그쵸? 그치만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너무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대형주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증권주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해가 많이 난 이런 거는 빠르게 정리를 하고 계좌를 지키면서 우상향 시킬 수 있는 걸로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는 버틸 여력이 된다.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버티셔도 괜찮아요. 비중이 적게 들어가 있다면. 비중이 적게 들어가 있다면은 그냥
묵혀두세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주 반도체 여러분들 비중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비중 줄이시고, 아니시면은 아예 깔끔하게 털어내도 괜찮아요. 좀 그렇죠.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50원을 가지고 100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설정하면은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반대로 계좌가 줄어들면 이걸 채워 넣으려고 한다면은 힘듭니다. 개인분들이 손절하고 잔고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게 나와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팔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현재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좀 반등이 오는 자리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목 더보기가 있어요. 거기서 이 링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가 저랑 연결되는 모바일 링크, 두 번째가 저랑 소통하는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입니다. 일단 먼저 이 모바일 링크를 터치하시면 010-4028-5943 번호 자동으로 되고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제주라고만 쓰세요. 그리고 전송 버튼만 누르세요. 그러면 저랑 제주 반도체 네, 제가 실시간 타점 잡아서 반등 오는 그 시점이 딱 오면 바로 타이밍 해드릴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고, 이 비중이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매매할 수 있는 방법과 비법 같이 공유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차트를 보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어디를 보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기업에 들어가야지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주식하시면서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보유 종목들 궁금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많이들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먼저 뭐 종목을 하나 달라거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대응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카톡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텔레그램 방과 카톡방. 이게 간단하게 만드는 공지사항인데요. 저 장 교수랑 같이 계좌 복구 수익 전환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보유 종목 고민이신 분들 해결하고 싶다. 손실 계좌 복구하고 싶다. 첫걸음 저랑 같이 이 저의 모든 기법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갈 거고요. 간단해요. 제 영상 하단에 링크가 두 개가 있어요. 제목 더보기 누르시면 첫 번째 링크, 첫 번째가 모바일 링크,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가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방은 따로 이렇게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100% 전부 다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만 하면 돼요. 제목 아래 더보기 터치하시고 첫 번째가 모바일 링크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자동으로 제 전화번호랑 세팅이 됩니다. 그럼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제 전화번호인 010-4028-5943 번호 세팅이 되고 정보라고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되게 쉽죠? 제목 아래 더보기 한번 터치하고 파란색 링크 한번 터치하고, 그리고 전송 이렇게 한 번씩만 터치하면 돼요. 보통 한 달에 뭐 적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30-40% 이상도 수익 보는 달도 있어요. 장에 따라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소통하면서 천천히 야금야금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상한가를 드릴 수는 없어요. 네, 사실상 이거를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용은 할 수는 있고요. 물론 저도 이제 히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확한 정보로 진입만 하고 맨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65일 중에서 단 하루도 상한가 가지 않는 종목이 한 개라도 없는 날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린다는 거죠. 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비법 같이 하면서 텔레그램 방과 그리고 카카오톡 방과 그리고 모바일 문자 요 3단계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좀 눌러주시고요. 요즘에는 국내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해외 주식도 잘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USD 차트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USD는 반도체 한 2배 레버리지 돼요. ETF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거 차트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우상향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 우상향이 됐다가 정배열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배열로 들어갔다는 거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체크를 해서 봤을 때 USDT를 봤을 때 이 시작하는 매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정배열로 되는 부분, 그리고 오르다가 또 11선과 5일선이 크로스 되는 구간. 네. 이렇게 해서 이평선 그 눌림목 매매라고 해요. 눌림목 매매로 해드리고, 요런 부분, 바로 이 구간 부분,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이 11선이 왜 들어가냐? 오름폭이 가팔라요. 그렇다면은 21선이 안 닿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21선이 또 한 번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갭상승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타점이 바로 이렇게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이 수급 물량과 그리고 이 이평선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5일선, 11선 그때부터 한번 쭉 지켜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요런 구간들, 크로스 되는 구간이 희한하게 똑똑 떨어지죠, 여러분. 이게 또 매매 기법에 다 들어갑니다.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야금야금 조금씩 수익 보면서 안전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제 영상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요. 파란색 링크 누르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링크가 모바일 링크, 두 번째 링크가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100% 무료니까 해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에 워낙에 테슬라 쪽에서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테슬라 패턴에 대해서 수익이 나오는 거 보세요. 하락하다가 현재 음봉이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양봉 캔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잡았죠. 그래서 개파락해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음봉 개파락해서 시작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현재 음봉 캔들이 많으면서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게 상승 장악형 캔들입니다. 이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쉬워요.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현재 이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 봤을 때 음봉이 굵게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찾기가 조금 힘드시거든요. 당연히 이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무제표라든지 기업 상황이라든지 전체 장의 흐름에 대해서 다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쭉 지켜보다가 이때 딱 캐치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현재로서 제가 확인했을 때 이때 좀 제가 알려드렸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보면은 50%가 넘어요. 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 봐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지지와 저항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갭도 맞아야 되는 거고 윗꼬리 밑꼬리를 다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한두 가지만 더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5가지 이상의 그 합이 다 맞아야지만 실수하지 않고 수익으로 안전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승 장악형으로 해서 이만큼 수익이 나서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좀 혼자서 잘 못하겠다, 이거 한번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면 되고, 이 비슷한 게 또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상승 장악형으로 놓고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이 하락에서 상승 장악형으로 올라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요런 구간들도 상당히 봤을 때 이 구간이 지금 퍼펙트하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 거죠. 예, 정확하게 이렇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평선이 눌러지면서 상승 장악형으로 올라가는 구간들 주봉으로 보면 조금 편합니다. 근데 주봉은 좀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하기가 좀 힘들어요. 카톡방 들어오고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면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시장 상황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에 들어오게 되시면 처음에 이렇게 입장 신청 요청을 해주십니다. 그럼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정보도 잘 못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알람은 조금 꺼두시고요. 다들 이렇게 100% 무료로 네, 따로 돈 안 받아요.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저랑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010-4028-5943 번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첫 번째 링크 터치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니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링크는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 링크예요. 그래서 세 번째 카카오톡방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차근차근 수익 보시면서 돈 벌어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 문자 꼭 보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해외 증시를 확인을 해보면 파월이 좀 입을 다물고 있죠. 혼조세 다우 산업 지수가 마이너스 0.13%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 양성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도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찍었죠. 네,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 증언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함구하자 실망감에 계속 상폭이 늘지 못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0.13% 마이너스, 그리고 나스닥 종합적으로 보면은 0.14% 플러스, 그리고 S&P 500은 0.0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 번 더 찍었죠. 다시 한 번 더 찍었습니다. 두 지수 마감가도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한 번 썼고, 나스닥은 6거래일, 그리고 S&P 500은 한 5거래일 연속으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그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 의장의 상원 그 증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최신 물가 지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좀 추가로 진전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금리 인하에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신호도 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상원 은행 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서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서면을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데이터는 조금 더 강한 자신감을 주지 않았지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최신 인플레이션 지표는 완만한 진전을 보여줬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연준이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조금만 금리를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경제와 고용을 지나치게 둔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를 하고 있다고도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단순히 더 좋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높은 물가만 위험이냐, 금리 인하 시점은 저울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게 아침 10시, 5시죠. 네. 11을 10시로 봤네요, 여러분. 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10일에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출석해서 반기 보고에 나섰고, 다만 이날 그가 좀 이 의장이 이분이에요. 네, 한 10일에도 이 출석해서 반기 보고에 나섰는데, 이날 그가 드러낸 어조와 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은 이날 마감 무렵에서 9월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걸 한 73.3% 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동결 확률은 26.7%죠. 네.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73.3%, 상당히 높아요. 얼마나 인하가 들어갈 건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 지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좀 중요한 건데, 미증시 파월 의장 발언을 기다리면서 보합권 등락 속 출발을 했고, 미증시요. 어저께 이제 처음 이제 휴장이 끝나고 나서 들어간 부분인 거고,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에 출석을 해서 통화 정책 관련해서 청문회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고용 시장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 상당히 냉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면서 더불어서 고용시장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천이 아니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물가에 대해서는 이미 좋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한번 봤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통화정책 보고서를 감안을 해서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예상을 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함을 언급하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었어요. 신중하게 입을 꾹 다물고서 이렇게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으면서 국제 금리는 상승을 확대했으면서 달러화는 강세가 진행이 들어가면서 기술주가 개별적으로 요인을 들어가면서 매물이 소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는 강세를 보이고 차별화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금리 상승이 진행되자 이 주식시장은 하락이 전환되기도 하는 등 변화가 확대. 다만 이게 폭은 제한된 가운데 개별 종목으로 등락 지수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종목이 좀
혼조세로 마감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주말에 중국 북경시 정부는 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규정 초안을 발표를 했고 7월 29일 날 바로 이 7월 29일 날 그 관련 여론을 모은 다음에 정책 발표를 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중국 관련주 테슬라, 바이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여기 보시면은 바이두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영웅은 글로벌이거든요.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습니다. 바이두. 엄청 올라갔죠, 여러분.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이제 8.47%, 지금 현재 9.38% 보이시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테슬라는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갔죠. 네, 3.71%또 올라가서 4.2%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장 거래소와 그 키 맞추기를 시작하는 코스닥 상승 영향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을 좀 지속해서 강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도 여전히 눌림 후에 반등 흐름도 나와주는 등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국 쪽으로 해서 자율주행 육성 영향으로 테슬라, 미증시 그 상장 중국주들의 상승 영향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과 테슬라 관련 업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ESS 관련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ESS 관련 종목 그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칠 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좀 쉬어가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기다리는 분위기지만 다시 한 번 더 금일 오늘 그 거래소 강세 흐름이 연출할 게 조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최근 2분기 인도량을 예상을 하면서 이후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늘 역시도 상승 하락 출발 요 볼까요? 분봉으로 살짝 이렇게 보면 상승해서 쭉 빠졌다가 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바이두 역시도 분봉으로 보게 됐을 때 쭉 올라가서 횡보 이후에 마지막에 하락이 들어가는 모습. 근데 사실상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진행 중인 그 바이두에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좀 인식하셔야 되고 보시면은 그 알리바바 쪽에서도 해외 판매자들이 AI 활용을 해서 번역을 하고 콘텐츠 생성하고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AI 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상 이게 처음에 AI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바로 그 AI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2024년도에는 반도체, 특히 AI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체크를 해서 텔레그램방 입장시켜 드릴 텐데 제가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누르시면 첫 번째가 이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링크예요. 요거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제 그 전화번호 010-4028-5943 그리고 정보라고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가 바로 밑에 있죠. 요거 하시면은 누르시면 바로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이 되세요. 지금 현재 이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초가 대응을 제가 좀 해드렸고요. 이렇게 다들 좀 많이들 보고 계시면서 수익을 아침부터 가지고 가고 계셔가지고 좀 많이들 좋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100% 무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체크해서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엔비디아도 지금 보셔야죠. 키뱅크가 블랙웰 출시가 예정되지만 H100 칩에 대한 그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목표 주가를 한 130달러에서 180달러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엔비디아. 네. 아이고, 난리네요. 그쵸? 난리예요. 자, 또 올라갔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같이 움직여야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맵을 보시면은 이렇게 엔비디아가 1.88%, 애플이 0.65%, 테슬라, 메타죠. 메타는 살짝 빠졌어요, 여러분. 테슬라 0.56%,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혼조세가 한눈에 보일 수가 있죠. 이거는 핀비즈라고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맵이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특히나 이 AMD라든지 그리고 브로드닷컴, 뭐 마벨테크 등은 좀 하락이 많이 들어갔고요. 마이크론도 0.34% 올라갔어요. 이 키뱅크의 목표 주가 상향에 힘입어서 상승했지만 반도체와 AI 서비스를 관련된 종목으로 매물이 출회를 하면서 반영을 하면서 소폭 상승해서 그냥 그쳤어요. 인텔 역시도 미주에서 그 최근 상승한 그 쇼커버링에 의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하나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TF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USD라든지 TQQQ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 이게 너무 매매하기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증시 반영과 나의 매매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이 반영이 되고 그걸 보고 흐름을 타고 들어가는 것과 내가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거래량만 보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가지고 미국장과 그 한국장 같이 병행해서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